안녕하세요, 한입니다. 이번엔 DJI 오포 에어 유닛 출시 분석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어젯밤에 발표가 되었고요. 생각보다 레이스 모드에서 레이턴시가 많이 줄어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일단 그래서 여기 제품 소개를 보면서 분석하는 시간을 가져보고요. 그 다음에 다른 유튜버 분들이나 아니면 나와 있는 자료를 갖고 기존 제품하고 비교하고 또 분석해보는 그런 시간을 한번 가져볼까 합니다. 지금 여기에 보면 오포 프로는 이제 아바타 2하고 이미지 센서 크기가 같아요. 그래서 1.3분의 1인치고 그 다음에 오포 그냥 일반 오포는 2분의 1인치 정도의 센서 크기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네오랑 똑같다고 했었는데 네오보다는 살짝 업그레이드가 됐어요. 네오는 4K에서 30프레임밖에 녹화가 안 됐는데 이 오포 유닛은 60프레임까지 녹화가 가능하고 그리고 레이스 모드에서는 역시 100프레임이 되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오포 프로는 120프레임까지 영상을 녹화할 수 있다고 하는데 요 부분은 제가 뒤에서 이제 다른 자료하고 비교를 할 때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외형이 요게 이제 오포 유닛이고 그 다음에 이게 오포 프로거든요. 확실히 이제 오포의 통신인 스펙이 안테나가 더 많은 거였거든요. 그래서 안테나를 최대 4개까지 쓴다고 해서 원래 오포인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기본 스펙이. 그런데 이제 오포 유닛은 무게를 줄이기 위해서 다이폴 안테나가 그냥 들어가 있고요. 오포 프로는 제대로 된 안테나여서 O3보다 좀 더 좋은 안테나가 들어가 있죠. 그게 O3 같은 경우는 안테나 단자가 2개 있었지만 안테나 1개가 2.4기가 대역하고 5.8기가 대역을 다 겸용으로 동작하는 그런 안테나였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어떨지 모르겠어요. 일단은 안테나 코어라고 보이는 게 2개입니다. 2개니까 안테나 2개 들어있다고 보면 되겠죠? 네. 그래서 이제 통신 스펙이 오포로 업그레이드 되면서 아마 좀 통신 거리가 길어지지 않을까라고 판단을 하는데요. 이게 제가 사용해 보니까 매빅 기종에서는 확실히 O3하고 O4하고 거리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거리 차이가 많이 나는데 이게 FPV 기종에서는 큰 차이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 O3도 기존에 이제 국내에서 FCC 많이 하시지만 그래서 그거를 이제 해제를 하면 3km는 다 가는데 대체적으로 이게 FPV 기종에 대해서 제한이 좀 있는 것 같더라고요. 대략 3km 정도. 3km 정도 제한이 있고 그리고 고도가 500m로 아예 제한이 있기 때문에 아바타 기종들이 그래서 사실은 이제 FPV 기종들에 있어서는 O4나 O3나 이제 거리 차이는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아요. 그게 물론 이제 매빅 기종에서는 O3하고 O4하고 성능 차이가 좀 있습니다.
좀 있고, 제가 촬영하느라고 운영을 해봐도 오포 기종들이 좀 더 통신 거리가 길고,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이제 동영상 전송이라고 하죠. 전송은 결국엔 이제 고글로 오는 영상을 말하는 건데, 고글로 오는 영상의 최대 프레임은 100프레임이다. 그리고 이게 15ms라는 게 약간 맹점이 있는 게, 이게 화면 전체 풀페이지에 대한 레이턴시는 아니고요. 이게 일부 이렇게 화면을 주사 방식한다고 할 수 있는데, P 모드에서는 그런 건 아니지만, 일단 일부 픽셀들이 처음에 반응한 속도를 15ms라고 하는 것 같고요. 나중에 뒤에서 이 부분은 이제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영상이 이제 무선으로 전송되는 비트레이트가 최대 60Mbps라는 얘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확실히 이제 전송되는 영상보다는 메모리에 저장되는 영상이 훨씬 퀄리티가 좋을 것이다. 네. 보통 130Mbps 정도 되는데, 사실 이 부분도 사실 좀 그런 게, 구형 기종들은 비트레이트 다 150Mbps였거든요. 근데 DJI가 점점 비트레이트를 줄이고 있다. 이게 좀 그런 게 좀 아쉬운 것도 있긴 있습니다. 자, 참 아름답죠. 이게, 그러니까 이렇게 비행하는 게 부러운 게 아니라, 이런 데 갈 수 있는 게 부러운 것 같아요. 서울에 살고 있는 입장에서는, 이런 데 가서 날리고 싶다. 이런 느낌이 좀 있습니다. 자, 테스트한 영상인데요. 이렇게 보기만 해도, 영상만 봐도 레이턴시가 짧다는 게 느껴집니다. 확실히. 향상된 거는 맞아요. 근데 이거를 갖고 아날로그를 따라잡았다, 내지는 레이싱 분야에서 많이 쓰는 HD 제로를 따라잡았다, 이렇게 이야기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습니다. 확실한 건 지금까지 나왔던 DJI 디지털 전송 시스템 중에서는 제일 발전했다, 제일 괜찮다. 지금까지 가장 빨랐던 조합이 기존의 1세대 에어 유닛하고 비스타하고 고글 V2랑 조합했을 때 가장 빨랐다고 했거든요. 대충 그게 풀프레임 레이턴시가 28ms니까요. 약간 조금 좋아졌어. 조금 좋아졌는데, 대략 그냥 일반적으로 얘기했을 때 5ms 좋아졌다. 5ms도 사실 크긴 커요. 거기다가 일단 프레임이 높으니까요. 프레임이 높은 것도 한몫하는 것 같습니다. 네. 물론 기존에 이제 비스타나 에어 유닛하고 V2 고글하고 조합했을 때는 110 프레임이었는데, 그것도 사실은 실제 측정했다고 했던 자료 보면 120 프레임은 아니었다. 120 프레임은 안 된다. 뭐 이런 얘기는 좀 있긴 있었어요. 있긴 있었지만, 그 조합으로 날려보면 라이브 화면이 정말 부드러워요. 네. 정말 부드럽기 때문에 그게 지금까지 프리스타일이나 레이싱, 디지털 레이싱에서 그 조합만 썼던 이유가 다 있습니다. 네. 그렇고, 자, 쭉
야, 센서 크기 나오죠. 센서 크기. 자, 그래서 그 오포는 2분의 1인치, 그리고 오포 프로는 1.3분의 1인치. 이게 이 센서가 미니4 프로, 그 다음에 기존의 에어3, 에어3랑 똑같고, 지금은 에어3S의 그 3배 줌 카메라하고 센서가 같고요. 그리고 DJI 액션 4, 액션 5. 근데 물론 이제 크기가 같다는 거고 정확히 같은 센서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이게 또 문제가 있는 게 액션 5도 사실은 신제품이 나오면서 비트레이트가 줄어갖고 처음에 초기 버전이 75Mbps였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 저기 영상이 더 안 좋아졌다. 특히 이렇게 밑에 보이는 것처럼 그 나뭇잎이 많을 때 보면 디테일이 뭉개지는 게 있었거든요. 액션 5 프로가. 그래서 사람들이 뭐라고 했는지 아무튼 개선돼서 펌웨어 업데이트가 돼서 지금 120인가? 그럴 거예요. 그럼에도 좀 아쉽다고 그런 얘기들을 하죠. 근데 이게 제조사 입장에서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하드웨어를 개선해서 비트레이트를 이제 높이고 막 이래야 되는데 결국엔 그러다 보면 또 발열도 생기고 막 이러다 보니까 발열을 그 비트레이트를 낮춰서 잡는 그런 조삼모사격 행위를 좀 하는 것 같더라고요. 요즘 이제 고프로가 욕먹고 있는 게 그게 이제 최근 고프로도 발열을 잡았다 막 했는데 알고 보니까 이제 가변 비트레이트를 적용해서 화면 변화가 좀 적다고 판단되면 비트레이트를 사정없이 낮춰서 그걸로 이제 발열을 잡은 것 같더라고요. 그러는 이슈가 좀 있습니다. 자, 요거는 이제 프로의 얘기죠. 155도의 초광각, 그 다음에 4K, 120프레임의 동영상, 10비트 디로그 M 컬러 모드, 뭐 이런 것들은 그 오포 프로의 이야기고요. 오포는 이게 그 114도인가? 117도 정도 되죠? 여기 보면 나와 있습니다. 자, 잠시만요. 자, 보죠. 정확한 스펙을 화각이 좀 적습니다. 그래서 그게 FPV를 하다 보면 그 이제 앞만 보고 비행해야 될 경우인데 시야각이 좁아지면 회전을 하거나 이럴 때 옆에 있는 물체가 갑자기 나타나는 것처럼 보여지기 때문에 FPV는 그 화각이 넓은 것들을 사용하는 게 원칙입니다. 네. 물론 이제 그 화각을 좁히면 그 같은 센서에 대한 그 실제 그 뭐냐 그걸 뭐라고 하죠? 실물에 대한 이제 그 센서에 담아내는 범위가 좁아지기 때문에 화질은 좀 좋아 보이거든요. 그거를 이제 픽셀 덴시티가 높아진다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화각이 넓으면 뭐 큰 종이를 화면에 다 담으려면 그 큰 종이 어떤 영역에 그 화소가 하나씩 다 대응되잖아요. 대응되는데 상대적으로 같은 화소를 갖고 화각을 줄여버리면 그게 그 단위 면적당 그 화소가 많은 거기 때문에 화질이 좋아지죠. 디테일이 좋아지는 거라서 이게 제가 봤을 때는 그 네오의 화질이 좋게 느껴지는 이유도 사실은 거기에 있어요. 단위 면적당 화소가 절대 떨어지지 않거든요. 제가 계산해 봤을 때 O3보다 좋았어요. O3보다 좋았기 때문에 O3보다 화질이 좋은 것 같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도 사실은 맞아요. 사실은 맞는데 그게 화각을 줄여서 그렇게 만든 거다. 센서가 작으니까 그런 거고, 이제 아바타 2나 이 오포 프로 같은 경우는 센서가 어느 정도 크니까 이제 화각을 좀 넓혀도 그게 화소 밀도가 좀 떨어지긴 하지만, 이게 또 동영상에 있어서는 그 화소 크기가 또 커지면 스펙트럼 해상도가 좀 좋아지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해서 또 화질을 또 어느 정도 끌어올렸기 때문에 좋은 평가를 받죠. 이래저래 또 그래서 O3가 조금 아쉬웠던 부분이, 이제 이미지 센서 크기가 1.7분의 1인치였잖아요. 그게 1.7분의 1인치인데 이제 화각이 155mm, 155도니까 FPV 하기는 좋았는데 막상 이제 약간 광량이 좀 모자란다고 하면 좀 아쉬운 느낌이 있긴 있었죠. 하지만 그래도 훌륭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다른 얘기를 좀 했었네요. 자, 뭐 이렇게 이게 오포 프로도 많이 가벼워졌어요. 제가 봤을 때는 거의 10g 이상 가벼워졌고요. 기존에 O3 에어 유닛에 비해서. 하지만 보통 이제 저도 그랬지만 O3의 케이스를 빼고 네이키드 만드는 게 있었는데요. O3 라이트를 만들면 25g 정도 되기 때문에요. 사실은 지금 오포 에어 유닛 프로보다는 가볍게 만들 수 있기는 있습니다. O3도. 근데 지금 보면 오포 프로는 외부 하우징이 히트싱크가 잔뜩 들어가 있는 걸로 봐서는 그거를 제 생각에는 만들기 쉽지 않을 것이다. 네이키드는. 뭐 그런 생각이 좀 들긴 합니다. 네. 그 다음에 오포 유닛은 아예 누드로 나왔죠. PCB 형태로 누드로 나와가지고 꽤 가볍게 만들었어요. 거의 이제 2셀 기체들이 사용할 수 있게 만들었고요. 저는 이제 이게 3.4V부터 11. 몇 볼트? 13V 정도까지 이제 사용할 수 있는 입력 전압 영역인데요. 이게 이제 1셀, 2셀, 3셀 쓸 수 있는 거긴 한데, 이게 1셀에 마음 놓고 사용하려면 저 동작 전압을 2.9V까지 사실은 낮춰줘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1셀 같은 경우에 비행하다가 3.2V까지 내려가는 일이 비일비재해요. 기본적으로 전압이 낮기 때문에 전압 강화가 좀 심한 편입니다. 그래서 저 전압 뭔가 3.4V면 물론 이제 약간의 마진이 있어서 3.2까지 버틴다고 하긴 하더라고요. 버틴다고 하긴 하는데, 배터리 떨어져서 배터리가 없으면 돌아올 수 없는 기체가 됩니다. 보통 3.2에서 급하게 이제 돌아올 수도 있는데, 거기에서 이제 영상이 간당간당하거나 영상이 먼저 나가는 거죠. 이게. 그리고 비행 중에 이제 전압 강화가 일어나서 3.2 밑으로 내려가면 그냥 추락이에요. 그래서 제가 생각했을 때는 별도의 레귤레이터가 있지 않고서는 이게 1셀에 마음 놓고 사용할 수는 없겠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사실은 기체가 이제 배터리가 다 소진돼서 떨어지더라도
원래 영상은 나와야 되거든요. 근데 이 오포 에어 유닛을 1셀에 사용한다고 하면 영상이 먼저 나가는 기체다. 그래서 그런 불안한 감이 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포는 뭐 2셀부터 사용할 수 있다고 판단할 수 있는데요. 7.4V니까 이게 또 2셀이 이제 그 셀 전압이 3.2V가 되면 저렇게 되는데, 아무래도 이제 2셀은 약간의 전압이 좀 높기 때문에 좀 낮거든요. 전압 강화가 좀 덜 나는 편인데, 그래서 이게 같은 셀 전압 3.2라고 하더라도 1셀과 2셀은 차이가 크다. 그래서 보통 그 2셀은 정말 힘이 없다고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보통 그 전에 돌아오거나 뭐 그렇게 하기 때문에, 그리고 스로틀을 빡 준다고 아주 안 좋은 배터리가 아니고서는 3.2까지 3.2 밑으로 잘 안 내려가는데, 1셀은 좀 부하주면 내려갑니다. 네, 그래서 일단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오포 에어 유닛은 1셀에 사용하려면 좀 불안불안하다. 제 생각엔 그렇습니다. 자, 여기 오포 에어 유닛이 이제 호환되는 고글이 있죠. 대표적인 거, 레이스 모드가 지원되는 고글을 여기 표시한 거예요. 고글 3하고 고글 N3는 레이스 모드를 해줬다. 그 다음에 고글 2하고 고글 인테그라는 되게 해줄게. 하지만 레이스 모드는 안 된다. 그래서 하지만 감사해라. 그런 것도 있고요. 이 고글들이 초기에 이제 아바타 1 나올 때 나왔던 고글들이거든요. 근데 아바타 1이 진짜 많이 팔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에어 유닛을 출시하면서 고글 2하고 고글 인테그라를 배제할 수는 없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그래서는 시장 수량이 안 나올 거예요. 소비 수요가 안 나올 거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열어준 걸로 알고 있고, 기존에 이제 테스트하는 과정에서도 이미 고글 2에서도 다 되게 해서, 처음부터 되게 해서 나온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다음은 다른 자료들을 보면서 이제 레이스 모드하고 뭐 레이턴시에 관련된 내용을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자, 지금 그림이 V2 고글하고 비스타, 그 다음에 고글 2하고 O3의 레이턴시를 좀 섞어서 비교한 것인데요. 아까 말씀드렸던 V2 고글과 비스타의 레이턴시가 풀 프레임이 30ms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V2 고글과 O3의 120프레임에 대한 레이턴시가 36ms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V2 고글과 비스타 조합에서 60프레임의 하이 퀄리티로 하게 되면 37ms까지 레이턴시가 늘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옆에 보시면 고글 2하고 O3 100프레임으로 테스트한 게 있잖아요. 이게 O3의 가장 빠른 프레임입니다. 가장 빠른 레이턴시라고 할 수 있죠. 왜 그러냐면 고글 2의 화면 주사율이 100Hz예요. 그렇기 때문에 100프레임하고 가장 잘 맞고, 실질적으로 라이브 뷰를 송출할 수 있는 O3 에어 유닛의 라이브 뷰를 송출할 수 있는 최대 프레임이 100프레임입니다. 이걸 보면 알 수 있는 게, O3를 사용하려면 고글 2가 더 레이턴시가 짧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편하죠. 약간 2ms 정도 차이가 나니까 사실은 1, 2ms 어떨 때는 아쉬울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고글, 그러니까 V1, V2는
기존의 에어 유닛과 비스타를 조합했을 때 가장 좋고, 그 다음에 O3부터는 이제 고글2로 넘어오시는 게 좋다, 이런 얘기가 됩니다. 그리고 이번에 보이는 게 보면 여기에 오포 120 프레임이라고 나와 있는데 레이턴시가 어마어마하죠. 이게 지금 옛날 자료인데 이게 아바타 2로 보시면 되고요. 왜 120 프레임인데 더 레이턴시가 늘어났을까라고 그 의문을 가지실 수 있는데요. 이게 그 고글이 100프레임 주사율이 100Hz밖에 안 되기 때문에요. 이게 100프레임을 넘어가는 속도로 레코딩을 하게 되면 라이브 뷰는 그거의 절반인 60프레임이 됩니다. 그래서 그 오포 같은 경우는 라이브 뷰는 60프레임이 되기 때문에 레이턴시가 확 늘어난 자료고요. 나머지 자료들은 앞에서 보셨던 거라고 보시면 되고, 여기 보면 또 오포의 100프레임이 또 레이턴시가 더 늘어나는데, 이 자료가 이게 고글2가 아닐까 저도 생각을 합니다. 고글2 자료 같아요. 자, 이번엔 좀 더 여러 가지 제품들을 다 모아놨는데요. 여기 보시면 HD 제로가 화질을 제일 떨어뜨렸을 때가 15ms, 그 다음에 아날로그가 19ms 이렇게 나오고요. 그 다음에 HD 제로 고글이 720p로 했을 때 20ms 나왔는데요. 이것도 약간 옛날 제품인 게 요즘 또 뭐 90Hz 뭐 이런 제품 나오거든요. 그런 제품들이 대략 14ms 정도 나옵니다. 그리고 보시면 여기 오포 프로의 레이스 모드가 있는데요. 이게 그러니까 최소 그 거의 픽셀 수준의 첫 반응이 15ms고 그 풀프레임이 25ms예요. 그래서 기존보다 약 5ms 정도 향상되었다고 보시면 맞을 것 같고, 그 옆에 나와 있죠. 그 V1 고글하고 720p에 120 프레임 했을 때 31ms인데, 그러니까 이것도 V2 고글하고 V1 고글이 1ms 정도 차이가 나요. 아까 보시면 아까 자료에는 V2 고글이 이제 720p 120 프레임 했을 때 30ms 나왔잖아요. 그래서 보면 이제 기존의 에어 유닛이나 뭐 비스타를 V1이나 V2 고글하고 사용하시면 그 레이턴시를 꽤 짧게 가져갈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소개할 만한 내용들이 뭐 아바타 이런 것들은 저는 써보지 않았고요. 여기 보시면 이제 오포 일반이 있거든요. 오포 레이스 모드가 이제 최소가 22ms, 그 다음에 32ms 나오는데, 그 풀프레임 기준으로 해야 되니까 그 오포 일반 같은 경우는 32ms 정도 나온다라고 보시면 맞죠. 그리고 또 여기서 또 아셔야 할 내용이 그 상대적으로 고글2의 퍼포먼스가 좀 많이 떨어지는 걸 알 수 있어요. 저는 이제 고글2 썼을 때도 느끼긴 했지만 확실히 이제 고글2는 퍼포먼스가 떨어지기 때문에 같은 조건에서 테스트해도 레이턴시가 꽤는 아니고 한 3에서 4에서 5ms 차이가 납니다. 보면 그 고글3하고 그 정도 차이가 나는 것처럼 보여요. 그래서 그 개인적으로 이 지연율, 그 레이턴시에 예민하신 분들은 고글3 쓰시는 게 가장 최선의 선택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특징은 뭐냐면, 일반적으로 이제 제대로 그 촬영을 하기 위해서는 보통 30프레임 내지는 뭐 60프레임 뭐 이렇게 레코딩을 하시는데, 그렇게 되면 이제 또 라이브 뷰 화면도 똑같이 60프레임이나 30프레임으로 내려가거든요. 그렇게 되면 이게 레이턴시가 어마어마해지는 거예요. 예를 하나 들어보면, 오른쪽에 오포의 그 오포 프로가 50프레임 정도 되면
레이턴시가 50 정도 가고요. 그 다음에 오포 프로의 뭐 2.7K에서 그 48프레임이 아니라 50프레임이거든요. 세팅할 때는 50프레임만 해도 그래도 지금 레이턴시가 50까지 치솟고요. 그 다음에 오포 프로 60프레임으로 가면 레이턴시가 이게 60ms까지 올라갑니다. 이 정도 되면 이제 날리기 쉽지 않은 상황이 되어 가는 거예요. 이제 지금 예민하신 분들은 뚝뚝 끊기는다는 느낌이 드는데, 이게 쭉 보시면 실제 촬영하는 그런 단계에서는 이게 레이턴시가 쭉쭉 올라가는 거죠. 그러니까 레이턴시를 짧게 가져가려면 결국에는 레이스 모드 써야 되는데, 레이스 모드에서 그 촬영할 수 있는 영상이 이게 그 1080으로 제한되고, 그다음 프레임도 100프레임이기 때문에 이게 좀 애매한 것이, 100프레임 영상은 편집하기가 조금 귀찮아요. 그런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다음 사진은 옆에 이제 가로가 되어 있고 프레임이 좀 다른 게 있죠. 여기 보시면 이게 이제 그 가로 밖에 있는 프레임이 레코딩 프레임이고요. 레코딩 프레임이고, 그 보시면 괄호 안에 있는 게 라이브 프레임 같거든요. 네, 라이브 프레임인데, 이게 지금 봐도 레이스 모드는 엄청 짧지만 60프레임 녹화하는 순간 레이턴시가 60까지 치솟습니다. 그리고 이게 그 구글 2나 구글 3의 그 주사율이, 화면 주사율이 100Hz이기 때문에 이게 50의 배수로 가는 것들이 좀 빠르죠. 보면 4K 50p 레코딩 할 때 라이브 뷰가 이제 100프레임 되는 걸로 나오고, 그래서 이게 50의 배수로 가는 게 좀 짧은 것 같은 경향이 좀 있긴 있네요. 그런데 이게 그 30프레임대, 30프레임, 60프레임 또 그쪽으로 가면 또 레이턴시가 좀 안 좋죠. 보고 계시겠지만 대체적으로 그 레이턴시가 짧은 것들이 1080에 그 구글의 화면 주사율과 동일한 100프레임 했을 때 가장 짧고요. 그 다음에 그 50의 배수로 갔을 때 더 짧죠. 그래서 30프레임이나 60프레임 같은 경우는 확실히 레이턴시가 쭉쭉 늘어나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실촬영 영역에서는 레이턴시가 다소 늘어나거나 비슷하다. 그러니까 그냥 레이스 모드가 추가된 에어 유닛이고, 오포 프로의 경우는 레코딩 화질이 좋아졌다라고 생각하시면 큰 무리가 없을 듯 합니다. 여기까지 오포 프로의 레이턴시였고요. 자, 다음은 이제 오포 유닛의 레이턴시인데요. 그 주목할 만한 것이 이제 4K 30프레임. 이게 네오거든요. 네오의 레이턴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94ms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 네오로 할 때, 야, 이거 진짜 날리기 힘들다 그랬고, 거기에다가 구글 N3를 조합하는 순간 제가 아직 리뷰에서 나도 모르게 이거 못 날리겠는데요 라고 했던 이유도 사실은 여기에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그 오포 일반 유닛의 레이턴시가 좀 더 크고요. 크고, 그래서 이제 이 오포 일반 같은 경우는 가급적이면 최대한 프레임을 그나마 좀 높은 거를 사용하셔야 날리기 편할 거라는 게 여기에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오포는 정말 30프레임은 쓰기 힘들죠. 정말 관광 비행 살살 하는 것만 하셔야 되고, 이렇게 보셔도 전반적으로 레이턴시가 좀 큰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느끼는 부분은 일반 그 촬영하는 영역에서는 오포 유닛들의 레이턴시가 야금야금씩 커졌다. 그런 느낌이 있네요. 물론 이제 레이스 모드를 추가해줘서 정말 감사하죠. 자, 여기까지 그 오포 에어 유닛들 출시 분석을 해봤고요. 그리고 요즘 관심 많이 가지시는 레이턴시, 그 신호 지연율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신호 지연율은 그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조종기를 조종했을 때 그 움직임을 기체가 반응한 그 영상이 내 고글에 전달되기까지의 속도를 레이턴시라고 하니까 이게 커지면 커질수록 사실은 조종하기가 힘들죠. 물론 적응하면 약간 미래를 보면서 비행할 수 있기는 한데요. 기본적으로 조종의 자유도가 좀 떨어지는 건 사실입니다. 자, 여기까지 그 DJI 오포 유닛들 출시 분석을 해봤습니다. 한이었습니다.